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제가 약국에서 암 환자들을 비롯해서 난치성 질환 환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 상담을 할 때 느꼈던 이 몇몇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그 상담하면서 "왜 이 병이 걸린 것 같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자주 하던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각기 이 다른 대답이 많이 나오죠. 그 안에서는 자기 성찰과 반성, '저가 정말 잘못 살았나 봐요. 너무 바쁘게 살다 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인제 이러면서 여러 가지 반성을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열심히 살았는 죄밖에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뭐 이런 식의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굉장히 분노하고 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인제 이런 다양한 답변을 들으면서 그중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공통점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속에 혹시 이런 점들이 있지 않은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은 대사성 질환이고 결국은 그 '만성적인 염증에 의한 결과물이다.'라는 점을 이해하고 그 바탕에서 시작해야 되지, 그것이 아니고 어떤 그 특별한 재료나 특별한 비법이 있어야 뭐 이런 걸 찾아 나서서 이제 '암을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인제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서게 되면 사실은 길 없는 길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암에게 필요한 먹이를 주지 않고 암을 차단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게 되면 우리는 빠르게 치료되고 또 이런 암을 극복할 수 있다. 인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의 스위치를 켜는, 그래 다시 이야기하면 암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을 인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바로 설탕, 신밀가루, 신쌀, 뭐 이런 등등 인제 이것을 우리는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이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이 다른 어떤 기저 질환에 비해서 이제 뚜렷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결국은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과 같은 것은 암을 일으키는 아주 촉진 인자이고, 또 암을 이 성장시키는 성장 인자가 되는 된다. 인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맛의 저주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도 인제 대부분이 그 인슐린 저항성에 갖는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인제 주로 다룬 책이죠. 우리 몸 안에서는 그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췌장은 그것도 모르고 인슐린을 계속 분비하게 되죠. 인슐린이 혈액 안에 인제 과도하게 인제 쌓이게 되면서 고인슐린 혈증이라는 그런 증상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혈관 안에는 인슐린을 비롯해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이 당분 인제 이런 거하고 서로 엉켜서 길거리에 차가 밀리듯이 이 오도 가지도 못하는 이러한 어떤 현상이 되면서 이제 결국은 인제 혈액 순환의 장애, 또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의 축적, 인제 이런 것들이 오면서 혈중 중성 지방이 올라가고요. 또 복부 내장 지방이 또 올라가고, 또 결과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인제 암이 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룬 책이 바로 단맛의 저주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암이라든가 난치성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주방에서 설탕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최대한 억제하고 인제 이걸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요인은 가공된 지방과 기름입니다. 우리 저번 영상에서도 잠시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몸은
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아서 만약에 그 물고기가 살고 있는 물의 환경이 나쁘다면 당연히 물고기가 살기가 힘들듯이 우리 세포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 당연히 세포는 정상적인 기능을 잃게 되고 세포들은 염증 세포가 되거나 아니면 세포가 죽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포를 죽게 하는 요인이 이렇게 주변 환경에 물도 있지만 이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그 세포막 성분이 망가졌을 때 이제 세포 기능을 이 올바로 작동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난치성 질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그 이 성분이 바로 인제 인지질이라고 하는 유동성 지질로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좋지 않은 그런 지방 과 인제 이런 기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당연히 이 세포막이 인제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세포막이 쪄든다." 인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세포막이 기능을 잃게 되고 세포 내부로 올바른 영양물이라든가 산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되면서 결국은 이제 세포가 사멸하게 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나는 사멸하기 싫어.' 이렇게 해 가지고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이것이 인제 암세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이 '가공된 지방과 기름을 먹지 말자.' 인제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이 아토피 질환이라든가 난치성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 암 환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그 세포막 건강을 위해서 주로 많이 권유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들깨씨라든가 아마씨 같은 인제 이런 거를 많이 권유드리는데 들깨씨와 아마씨에는 오메가3 이 오메가3는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산의 이름이고요. 이 오메가3가 충분히 잘 돼 있을 때 굉장히 세포막의 유동성이 인제 이렇게 확보가 되는데 이 아마씨에 있는 오메가3는 특히 그 알파 리놀렌산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과 인제 리그난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리놀렌산을 이제 천연으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세포막의 염증이 인제 줄어들고 또 암 생성이 억제되는 인제 이런 매우 뛰어난 효과가 있다. 인제 그리고 식물성 폴리페놀의 일종인 인제 리그난 역시도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인제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그 암 환자들께 아마씨라든가 들깨씨야 이 인제 들깨를 갖고서 만든 인제 뭐 가루라든가 또 들깨를 또 밥을 할 때 일정량을 집어넣어서 들깨밥을 만들어서 드시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많이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제 세포막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기름 섭취 매우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유제품과 그 과량의 동물성 단백질 이 입니다. "당신이 병드는 이유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책을 쓴 아주 저명한 영양학자죠. 미국 암연구협회 회장을 역임한 이제 콜린 캠벨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고기, 우유, 달걀 등의 인제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암을 발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이제 증명을 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제 영양학자죠.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단백질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영양소다." 인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암을 비롯한 난치성 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강력한 원인 물질로 단백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유와 우유로 만든 식품들은 성장 촉진 호르몬과 더불어서 인제 독성 그리고 또 발암성 화학 물질인 IGF-1이라는 성분하고요. 그다음에 카제인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유와 유제품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유와 유제품과 관련돼서는 혹자는 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또 논문도 또 사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좋다." "괜찮다." 하고 한쪽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점에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설사 이것이 괜찮다고 할지라도 또 염려가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 우유를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데 불리하지 않다고 한다면 애써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우유를 굳이 선택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우유와 유제품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식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조로 암으로 죽지 않는 식사법이라는 책을 쓴 일본인 가이오 데스오라고 하시는 분은 이 우유 대신 이제 아몬드유를 섭취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몬드유에는 이제 비타민 E라든가 올레산, 칼슘, 철분, 식이섬유 뭐 이런 것들이 풍부해서 오히려 혈액을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 건강에 좋기 때문에 우유보다는 아몬드유를 본인은 먹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쓴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암 환자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감정은 모든 질병, 특히 암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이제 이 트라우마가 생기고 또 스트레스가 생기고 결과론적으로 그러한 스트레스들이 우리 몸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는 아주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스트레스가 암의 스위치를 켜기도 하지만 바로 그 암을 촉진시키는데, 그것이 어떻게 촉진시키는지 한번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인체 내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신경 물질이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것이 종양 세포를 자극해서 바로 그 종양이 있는 그 암 주위 세포를 이제 분해하는, 소위 콜라겐 분해 효소를 이제 분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옆에 조직이 무너지고 무너진 자리에 암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소위 신생 혈관이 이제 이렇게 자라게 되는 이런 환경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게 되면 우리 몸에 암 잡는 전문 세포라고 얘기하는 NK 세포의 활동은 이제 자꾸 억제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되게 되면 암이 생성되는 것은 물론 암이 자꾸 촉진되는 이제 이런 결과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마음에 응어리가 생겼다, 이제 이 표현이 있듯이 그 유방암 환자들을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 중에서도 가장 큰 공통점이 바로 이런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을 저는 많이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말을 하면 몸이 그 말을 듣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내 몸과 마음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제 이러한 아주 간절한 마음과 함께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 되면 분명히 이 켜져 있는 암세포의 스위치를 끄게 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그 암 환우분들께 도움이 되는 음식과 드시지 말아야 될 음식들에 대해서 꾸준히 좋은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